네, 안녕하세요. 우영환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골 형성 주사 포스테어 이베니티 관련된 효과를 이제 검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관심을 미리 좀 갖는 게 좋겠죠. 추가적인 골절 예방 그리고 추후에 미래에 생길 골절에 대해서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 골다공증 환자 관리에서 골단백 동화제, 골형성제를 말합니다. 이게 역할 2021년 12월 달에 작성된 논문입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뼈의 이제 모델링, 뼈가 생성되는 거와 리모델링 나가는 걸 막아주는 그걸 조절해서 뼈 강도를 향상시키는데 에스트로겐 작용제, 에비스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이고 데노스밥을 포함해서 프롤리아, 골다공증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항리모델링, 항흡수제죠. 그래서 이 주사는 뼈 형성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구조 복원이 힘들고, 그래서 테리파라타이드, 로모소수맙 이 새로운 뼈 형성을 자극해서 질량 유도를 뼈의 질량이 큰 증가를 유도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골절 위험 높은 환자들은 초기부터 이제 골 동화 작용제, 골 형성제를 사용하는데 약물 사용에 대한 임상적 고려 사항을 이제 다룬 논문입니다. 골 단백 동화요법 테리파라타이드 포스테온은 2002년도에 승인됐고 로모소수맙이 2017년도 19년도에 시판됐습니다.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수맙은 골절 위험 높은 환자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테리파라타이드 포스테오 단독은 24개월째 밀도가 9.5, 2점 정도 많이 증가했고, 로모소수맙과 데노스밥 같이 사용된 환자들은 원래 요추의 그 골밀도보다 18%, 고관절은 9.4% 상당히 많이 증강된 소견 보였습니다. 그래서 66%, 21% 이상 새로운 척추 골절 위험이 감소되는 거 보면은 참 좋은 주사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와의 비교 가장 많이 쓰는 주사죠. BMD 증가 수치 보면은 13.7% 대 6.2%, 2배 이상 차이 나고 요추도 5% 대 2%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모소수맙 같은 경우 이제 최적의 그 골밀도 체크해 보면 21대 7.3%, 두세 배 정도는 계속 이제 더 좋은 걸로 보이고요. 데노스맙 같은 경우는 테리파라타이드에 비해서 데노스맙이 그 골밀도 증가가 작고, 로소모수맙도 12%대 7%로 많이 좋은 거.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데노스맙 효과가 좀 좋은데 이도 골 형성제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반응, 기립성 저혈압이 이제 포스테오에 있을 수 있고, 고칼슘 혈증, 그래서 6.4%보다 좀 덜 발생하는데, 어쨌건 고칼슘 혈증이 테리파라타이드 생기고, 그래서 고칼슘 혈증, 골 종양, 그리고 대사성 골질환 있는 환자에서는 이 포스테오를 쓰면 안 된다. 특히 골육종에 대한 위험을 이제 경고하고 있고요. 골격 방사선 병력이 있거나 소아, 청소년에서는 골육종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포스테오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로모소수맙은 골 형성, 골육종에 대한 위험은 좀 적지만 저칼슘 혈증이 보고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케이스에서는 비정형 대퇴골절과 턱골개사 또 한 케이스 있어요. 이거 비스포스포네이트에 흔히 있는 건데 로모소수맙에서는 처음 케이스 발생했고, 심혈관 부작용, 이게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좀 안 좋다, 어떤 논문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되었건 로모소수맙의 이제 그 설명서에 보면은 심혈관 사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고 1년 이내 심근경색, 뇌졸중 있는 환자에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보시겠습니다. 골 단백 동화협회 가장 좋은 후보자, 당연히 골다공증의 골절이 위험한 환자죠. 골밀도가 좀 안 좋은 환자고요. 골 형성제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안전하게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그 위험이 있으면은 로모소수맙을 피하고, 골육종 위험 있는 환자는 테리파라타이드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이후에 데노스맙으로 전환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전후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골 형성제를 쓰고 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하고, 순서가 이제 데노스맙을 사용하고 테리파라타이드를 사용하면 별로 안 좋은데, 테리파라타이드 요법이 필요하다는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같이 사용하는 게 좋고요. 데노스맙과
순서는 로소모수밥 사용하고 데노스밥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순서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과 이제 남성에게는 데리파라타이드가 좀 사용하기 좋고요. 환자 모니터링하는 피 검사가 있습니다. 골 형성 마커와 흡수 마커. 그리고 리모델링 방지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데리파라타이드와 데노스밥 같이 사용한 경우 더 증가를 이제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골다공증 위험의 노출을 빨리 좀 회복할 수 있죠. 그래서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 수술에는 골절 위험을 낮춰주기 당연히 골절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 비정형 골절도 많이 이제 감소하고, 유압도 2배 이상 높은 거니까 상당히 좋은 주사죠. 그래서 골절 위험 높고 이런 환자들은 골단백 동화제, 골 형성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소한으로 이제 이 주사를 쓴 다음에 이후에 데노스밥으로 사용을 좀 유지해 주는 것이 강력한 항 리모델링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골절이 생기거나 골절 위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골 형성 주사가 좋고, 골 형성 주사를 12개월 혹은 24개월 사용 이후에 데노스밥으로 이어가는 것이 좀 검증된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골육종 가능성이 높으면 포스테오 사용을 피하고, 심장 문제 있으면 로모소순밥 사용을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골다공증 주사에 대한 궁금증과 정리 알아봤습니다. 환자분들 제 외래 내원하셔가지고 상당히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짧은 진료 시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리라 생각되고, 시청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